결과적으로는 박스권만 유지해도 좋은 장인데 그 이면에는 실적이 잘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 2월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이제 2월과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점검과 리뷰를 했으면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8% 폭락한 상황에서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잖아요. 네. 야, 이때 좀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큰 폭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또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폭등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식 투자에서 네.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게 네. 쉬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답이 10년 있다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황에 대한 예측은 정답이 다음날 나와요. 맞아. 근데 그때 1월 달에 나오셨을 때 맞췄어. 심지어 맞췄어, 근데. 맞아요. 그때 오르실 거라고 그때 삼천이 붕괴됐고. 그렇죠. 아, 분위기 안 좋지만 그때 공매도 그다음에 맞아요. 게임스탑 네,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약재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를 것이다 하셨는데 다행히.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매일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한 네. 달에 한 번 나오니까 그쵸. 이제 3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은 아까도 뭐 제가 월봉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추세가 아직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약간 박스권의 저점까지 이제 내려와서 특히나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쉬고 있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아직도 일반 투자자들의 예수금 수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네. 그거랑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막 무조건 매도하는 구간을 지나서 좀 약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고요. 연기금만 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그런 매매 동향이나 뭐 금리에 관련된 재료 이런 쪽으로 본다면 막 치고 나간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3월은 저기 8, 9, 10월처럼 네. 이제 이 8, 9, 10도 세 달이었거든요. 8월 달에 급락 나오고 9월 달에 급락 나오고 10월 달에 빠진 다음에 이제 두 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버티는 달, 3월 달 좀 버티는 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 실적이 그렇게 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술주들은. 그래서 저는 실적이 안 좋지 않아서 좋은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된다면 야, 이 정도 실적이면은 겁먹지 않아도 되겠는데 왜냐면 이 또 주식시장의 흐름의 논리상 사실 유동성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야 금리 올라가면 지수 폭락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금리랑만 연동해서 투자하면 다 돈 벌을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하나의 지표랑만 100% 연관되지 않는다란 말이죠. 네. 아니 우리 가치 투자라는 말이 왜 있어요? 가치와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면 가치라는 건 그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가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실적 장세라고 하고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의 기본은 실적이 안 좋은데 금리가 낮은 상태예요. 네. 근데 금리가 낮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 그것만 오르면 그럼 실적은 뭐 주가랑 아무 상관없게요. 돈 많이 풀리면 주가 오르면 우리가 재무제표는 왜 배워요? 그냥 금리랑만 똑같이 매매하면 되지. 네. 재무제표를 배우는 이유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또 살아남고 그 시장을 또 주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어쨌든 3월은 실적 시즌이니까 과연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지 좀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스권만 유지해도 좋은 장인데 그 이면에는 실적이 잘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금리 이슈는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근데 저는 슈퍼파월 힘을 내요. 슈퍼파월을 응원한다. 계속 금리 안 올릴 거야. 니네 왜 이래? 뭐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면 뭐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큰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보다는 조금 정치했다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준비하는 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일단 확률적으로 저는 여전히 상승장이 안 끝났다고 보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3M, 메서드, 마인드, 머니. 그럼 마인드 컨트롤, 나의 심법,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심법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이런 장일 때거든요. 11, 12월장에 심법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사면 먹었는데. 11, 12월에 아무 심법도 필요 없었어요. 근데 1, 2월이 되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찾을 것이냐.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계속 뭔가를 찾아내기로 돌아다녀요, 지금. 야, 금리 오른다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다 팔아야 돼? 이러면서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정답도 없다니까요. 10명, 100명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도 어디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지금 주식 투자 왜 하고 있지? 내가 진짜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려고 하나? 그러면 지금 그만두시고요. 본전 못 찾는단 말이에요. 목표가 본전 찾는 거면 본전 못 찾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나 주식 투자 왜 하고 있지? 이 힘든 걸? 뭐 제로금리 시대고 이제 부자 되고 싶다. 그럼 부자 되고 싶은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뭐 이렇게 또 힘든 시기도 있는 거구나. 좀 받아들이는 자세, 조정장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강해지는 시기가 3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정장의 이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우리 감정도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그게 좀 흔들리지 않은. 너무나 일희일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희일비를 거꾸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면 오늘 기분 나쁘네. 떨어지면 왔어. 그거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이코인가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감정의 기복이 올랐을 때 막 올라가고 내렸을 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정의 기복을 평균화시키려면 올라갔을 때 당연히 기분 좋으니까 조금 눌러야 되고 또 내려갔을 때 너무 처지니까 좀 올려야 된다는 뜻이죠. 자, 2월 이생무사님이 전하는 이제 투자에 대한 조언 및 격언 뭐 한 가지 있다면. 네. 일단 2월 달의 장과 좀 맞춰서 할게요. 네. 이게 투자의 기본은 사실은 저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맨날 똑같은 얘기 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1, 2월 달이 조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1월 달에는 공매도였어요. 근데 2월 달에 금리였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공매도가 뭔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잖아요. 내가 어디 뭐 스포츠 관람을 갔는데 그 룰도 모르면 힘들죠.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에 아이스하키 보러 갔을 거예요. NHL. NHL 보러 갔는데 정말 고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났어요. 정말 퍽이 정말 빨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룰을 알고 나니까 저런 상황이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좀 참여하고 있다면 이런 룰들을 알아야 돼요. 이 룰은 아는 만큼 내가 보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공매도라는 룰이 몇 년 동안 우리 시장에 있었고 했는데 뭐 게임스탑 공매도 어쩌고 공매도가 뭔데 잘 몰라요. 또 지금 금리가 올라갈래 내려갈래 또 국채금리까지 연결되죠. 기준금리 뭐고 국채금리가 뭐고 또 국채금리도 장기채는 뭐고 단기채는 뭐고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뉴스나 그날의 재료에서 찾는 것보다 그냥 제대로 된 걸 하나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좀 쉽게 쓴 경제학 책들. 좀 쉽게 쓴 투자책 중에 이런 체계적으로 써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한두 번 좀 정독을 하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적어도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뭐 뭐 금리가 올라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공매도가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실 공매도를 좋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은 제도의 처음과 끝, 왜 생겼는지, 그들이 그걸로 유리한 게 누군지 이런 걸 공부하면 개인 투자한테 좋은 게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 개 중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정책금리는 사실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파월 의장 말을 더 좀 신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제학적인 지식들 또는 재무관리적인 지식들을
좀 공부 좀 많이 하자. 가장 기본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다 책에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와닿으려면 좀 그런 맞아요. 책 중에 한 3-4페이지만 봐도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뭐지?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아.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없어. 은행에 놓으면 수익이 없어. 이런 걸 알아야지 투자를 해도 난 좀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니까 힘들 수도 있고 다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상황에 따라서 공부도 안 되고 힘든 거니까 어쨌든 아는 만큼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렇죠. 그 유영준 저자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네네네. 되게 명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느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거를 생각해낸 거에 놀란 거죠. 지금 너무 적절해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처음 듣는 게 헐리우드 아닌데, 액션인 줄 알았어. 아니 이 상황이 너무 맞아서 그렇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뭐 3프로든 김 작가든 뭐 슈카월드 신사이드 워낙 좋은 채널 많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그냥 다음 영상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계속 몰라. 제 말이요. 계속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한 10명 거 보면 누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맞는 말인지도 그쵸. 모르고 그래서 하여간 자기 건을 만들려면 그쵸. 좀 제대로 된 기본서 같은. 기본서는 있어야 된다. 자, 그 기본서 혹시 추천하실 만한 책 한 권 정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거 PPL 아니니까 이세무사님이 딱 추천하는 없으세요? 본인 책 추천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쓴 부자의 공식을 기본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성장주의 투자라고 3부에 있고 근데 그 딱 그 2부의 경제학 이론들인데 저는 진짜 경제학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제일 쉽게 하려면 뭐 맨큐의 경제학. 맨큐의 경제야. 근데 그 맨큐의 경제가 사실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이거 대학교 교재잖아요. 1500페이지. 그래서 이 1500페이지가 어렵다면 네. 만화가 있어, 만화. 만화. 만화로는 맨큐의 경제학이 아마 뭐 5권짜리인가 그럴 거지. 7권이네. 7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었잖아요. 네네. 세계사 책 보면 졸려. 근데 뭐 이탈리아 편, 프랑스 편 보면 엄청 재밌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래서 이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경제학 지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한 게 맞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고 하는데 그거는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럼 책을 내가 보면 내가 판단이 되는 거죠. 내 주관이 서고. 만화로 보는 경제학 7권 세트. 저도 오늘 바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L 안 받은 건데 책 오늘 판매 많이 되겠네요. 아니, 직접 딱 보여주는 게 시청자분들도 이게 영상에서 딱 바로 보여줘야지 또 이 주문해서 공부하시지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면 검색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부자의 공식 보여주시나요? 한번? 이세무사님 책은 요책 부자의 공식. 이게 또 고정 게스트 분은 항상 제가 잘해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자, 완벽한 부를 도출하는 완벽한 부자의 공식. 슈퍼게임 이정희는 돈을 부르는 실전 공부법. 좀 방송 근데 편집을 어떻게 하시려고 왜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십니까? 빨리. 이제. 요즘 좀 느슨한 방송.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이 이정유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